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사 수업 시작할 건데요. 이번 수업은 수업 진도 영상은 좀 짧고 별도의 퀴즈를 구글 클래스룸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필기한 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랑 그 다음에 퀴즈 푸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전개해 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1930에서 40년대 독립운동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30에서 40년대 독립운동을 중국 관내의 나머지 내용,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 잠깐 보고 국내에서는 그럼 이 시대에 어떤 독립을 했는지 본 다음에 이제 과제를 해결하는 걸로 할게요. 수업 영상 엄청 짧을 거예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보고 있었는데 그 핵심 인물로 복습 겸 한번 살펴봅시다. 자, 김구라는 인물이 있고 요 인물은 1930년대 중국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하나로 통합된 단체를 만들 때,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를 만들 때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있죠.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김구 선생은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왜 가담하지 않았는지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민족혁명당에 가담하지 않은 채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중일전쟁,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임시정부의 수도를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옮겼다. 자, 이거 지도로도 살펴봤으니까 잘 기억하고요. 자, 이렇게 충칭으로 옮긴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서 하나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 문서는 지금 제가 카테고리를 구분해 줄게요. 1, 2, 3, 라스트 4. 자,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임시정부가 수도를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옮긴 다음에 앞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규정한 문서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꼽자면 요 군대 그리고 요겁니다. 자, 건국 강령,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즉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을 때의 나라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자, 핵심을 써볼 건데요. 그 핵심은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삼균주의라는 거예요. 자, 우선 누가 이러한 주장을 했는지도 볼 건데요. 바로 조소앙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3.1운동 때 독립선언에 글을 작성하기도 했던 분이고요. 자, 이 조소왕이라는 인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주장한 삼균주의는 뭐냐면 세 가지가 균등해야 된다. 세 가지가 균등, 평등해야 된다는 건데 그 세 가지부터 써봅시다. 자, 우선 첫째,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되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도 평등해야 돼. 세 번째, 교육에 있어서도 평등해야 돼. 자, 정치에 있어서 평등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투표해야 된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보통선거. 재산이든 성별이든 이런 거에 대한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첫 번째 균등은 정치에 관련한 균등. 두 번째 경제랑 관련된 균등은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 전국에 있는 기업을 국가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한반도에 있는 모든 토지는 국가의 것이다. 이게 바로 어떤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거냐면 사회주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모든 토지나 회사를 국가가 경영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토지에 농사를 짓거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균등하게 월급을 받거나 쌀을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자,
자,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 강령은 사회주의의 그 느낌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대한민국 건국 강령은 민족주의의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의 색깔도 입실하실 시간입니다. 감독관께서는 4교시 시험 감독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주십시오. 얘들아, 지금 우리 학교 내일 수능 보잖아. 그래가지고 이 방송을 내일 모레 실제 상황처럼 지금 틀고 있어가지고 나왔거든. 자, 이어서 할게. 교육에 있어서도 균등해야 한다. 이건 간단합니다. 자, 뭐냐면 애들이 학교를 다 다녀야 되고 당연히 학교 다니는 데 있어서 부담 없도록 돈은 학교에서 국가에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의 국가 모습을 꿈꿨던 거죠.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이런 국가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이런 국가의 모습이 실제로 실현되었는지는 차차 진도를 나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중국 관내, 그러니까 만리장성 남쪽에 있는 중국 본토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나왔고, 자, 그 다음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짐작하겠지만 일본이 만주사변 이후에 우리 국민들을 아주 강압적으로 통치했어요. 민족 말살 통치, 일상생활 통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엄청 탄압하고 감시하고 억압하면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활발하지 못했는데요. 그 중에서 비밀로 만든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선 건국 동맹이에요. 자, 조선 건국 동맹, 이 이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거는 1944년, 그리고 비밀 결사다. 당연하겠죠. 이거 대놓고 만들 수 없어. 이거 이 단체는 누가 만들었는지, 자, 주요 인물을 볼 건데, 이제 앞으로 해방되고 나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 중에 여운형이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완전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완전 사회주의자도 아니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중도파라 그래요. 중간의 길을 걷는 사람들. 자, 오늘날 정치인으로 예를 들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봐요. 완전 진보도 아니고 완전 보수도 아닌 그런 스타일의 사람. 자, 그럼 이분이 조선 건국 동맹을 왜 만들었는지 봅시다. 간단합니다. 국내에 있는 민족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민족주의자, 그리고 요 사회주의자, 이들을 통합해서 만들었다. 자, 연도만 주목해 볼게요. 지금 1944년에 만들었어. 이제 1년 뒤에 뭐 한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된다. 그럼 이 해방되었을 당시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하니까 그 정도로만 우리가 체크를 해봅시다. 자, 이 단체 생각보다 해방되고 나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거 정도만 체크해두고 진도 나가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제감정기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다 살펴봤거든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복습을 해보고 필기한 거 찍어서 사진 올리기 과제 첫 번째, 두 번째 과제는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간단한 과제 수행하기, 이렇게 두 가지로 과제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했습니다.